실리콘밸리에서 CEO 계층은 굉장히 공화당을 지지를 해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라면 굉장히 고액의 노동자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국가의 주권에 종속받지 않는 초국가적인 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국가가 너무 싫다.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부수고 국가가 손을 절대 댈 수 없는 새로운 황금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페이팔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여러분들 페이팔하고 이더리움 아시죠? 바로 페이팔을 만든 피터 틸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 철학, 이것이 어떻게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리콘밸리 안과 밖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페이팔을 만든 사람이고요. 일론 머스크랑 페이팔을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CEO였고요. 그 다음에 피터 틸이 두 번째 CEO였습니다. 그리고 피터 틸은 페이스북 처음 시작할 때 초기 투자가입니다. 페이팔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 돈을 페이스북에 투자해서 또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이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줬어요. 1,000억 이상을 줬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러닝메이트. JD 벤스의 멘토입니다. JD 벤스가 바로 피터 틸 옆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배웠죠. 피터 틸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드릴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은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이에요. 러시아 태생이에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캐나다로 이민을 간, 어렸을 때 이민을 갔고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대요. 그래서 6살 때 신동 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영재 학교 가가지고 과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경제학 공부하고 그런 애예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대학교 들어가고요. 그 대학교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은 대학교가 좀 시시하니까 또 빨리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이더리움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피터 틸은 나이가 57세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부테린은 어려요. 이제 갓 30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의 맹주라고 할까요?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테린이라는 사람은 실리콘밸리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로 떠도는 사람이에요. 디지털 노마드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더리움이라는 자체가 국적이 없는 화폐잖아요. 마치 삶 자체가 이더리움이에요. 부테린은 보면은 정말 이 수학에 미친 듯한 느낌의 빼짝 마른 약간은 좀 오타쿠스러운 그런 스타일의 그 과학도, 그다음 공학도죠. 실리콘밸리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실리콘밸리에서 CEO 계층은 굉장히 공화당을 지지를 해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라면 연봉이 한 5억, 10억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층적으로는 자본가가 아니고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의 노동자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피터 틸,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인데, 이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 그룹을 갖다 우리가 보통 페이팔 마피아라고 그래요. 자, 이 페이팔 마피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페이팔 마피아 사람들은 트럼프를 되게 좋아하는가? 원래 페이팔 사람들의 목표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처럼 국가의 주권에 종속받지 않는 초국가적인 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골드 스탠다드. 금으로 할 때는 사실 국가 영향이 없잖아요. 요즘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이 있고 무슨 위안화가 나오고 뭐 엔화가 나오고 그런 게 있지만은, 예전에 금이라는 거는 국적이 없는 거거든요. 황금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썼는지도 모르고 번호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황금 같은 걸 갖다가 만들어내겠다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이런 운동이 바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꿈이 국가를 없애고 진짜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돈을 벌고 세금도 내지 않고 이런 일종의 무정부주의 운동이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보면 신자유주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정부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피터 틸 아니면은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재산이 10조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고급차도 관심이 있고 포르쉐, 페라리도 관심이 없고, 부테린은 지금도 백팩 하나 메고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서 노마드로서 꿈을 꾸고 다닙니다. 바로 실리콘밸리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힘은 바로 이런 망상에 가까운 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들고 페이팔을 만들잖아요. 이런 만드는 다 꿈이 뭐였는가 하면은, 나는 국가가 너무 싫다.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부수고 국가가 손을 절대 댈 수 없는 새로운 황금을 만들겠다는 그 꿈을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이더리움을 만들었고 페이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하면은 페이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초로 만들 때는 몇 사람이 머리를 싸가지고 거의 독재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론칭을 딱 시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난 순간부터는 이 부테린도 이더리움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냥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것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동부 쪽 이스트 코스트의 진보적인 리버럴한 매거진인데 바로 디 애틀랜틱이라고 있어요. 애틀랜틱에서 부테린이 했던 행사 하나를 갖다가 심층 취재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행사가 뭔가면은 이름은 주잘루라는 거예요. 2달짜리 컨퍼런스에 어떤 지역을 빌려가지고 2달 동안 모여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토론했던 내용이 바로 네트워크 국가를 만들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우리는 네트워크로만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그런 국가 비슷한 걸 만들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람은 국가의 통제를 받거든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운영진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딱 모으면 한 100명 모았더니 재산이 200조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웬만한 중남미 나라 이런 나라들 그 시시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1년 예산이 10조밖에 안 돼요. 자기들 재산보다 훨씬 못하고 가난하고, 야, 저런 나라들 정도는 우리의 네트워크만 가지고도 그 나라를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의 착각 중에 하나인데 바로 실리콘밸리 있으면 아마 이제 그런 오만함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국가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생각보다. 국가는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고 탱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다가 해칠 수 있는 군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네트워크 국가를 만들자는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만의 손자가 또 뭘 하나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국가 없는 걸 되게 좋아하겠죠. 국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가가 최소화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데 이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재단에는 또 피터 틸도 참여를 해요. Seasteading Institute라는 거예요. Seasteading Institute인데 Sea라는 거는 바다고요. Place는 다른 말로 stead예요. 그러니까 instead 이런 뜻은 in place예요. Seastead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다를 갖다가 place로 사용하자는. 난 국가가 지긋지긋하니 우리끼리 떠다니는 도시를 만들어서 예컨대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자들이 왜 세금을 뜯기고 사냐.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공해에서 우리끼리 살아보세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느낀 게 철딱서니가 없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부자들이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공해에서 세금만 뜯기고 1년이고 2년이고 산다고 치는데, 이런 해적들이 놔둘까요? 근데 그 부자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해적들한테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일 당장 파산해가지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탕 하자 해가지고 해적을 합니다. 이 해적들이 바다에 그 공보트라도 타고 총 몇 자루 들고 달라들면은 여러분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재산을 지키는 거는 국가가 방어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국가가 군사력으로 50만 100만이 방어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그냥 다 가져갑니다. 결국은 국가가 방어를 해주지 않는 한 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꿈 중에 하나가 바로 텍스 헤이븐 같은 거겠죠. 조세 도피처 같은 거. 몸은 지켜야 되니까. 국가의 국방과 치안이 보호해주는 뭐 서울에 살고, 그런데 돈은 국가한테 안 뺏기고 싶으니까 세탁을 해가지고 저 조세 도피처에다 쭉 보내고, 그리고 이 돈을 보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국가는 추적을 하려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전 세계의 이 부자들은 돈을 갖다가 빼돌리는데 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과 기술 간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테크닉들이 발달을 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를 거치면서 영국 자본가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자본가들이 나 가급적 세금 안 내고 싶었다 그랬어요. 내가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돈 쓰냐, 국가에서 왜 돈 쓰냐 그러는데, 1차 세계, 2차 세계 딱 겪고 나니까 독일군의 총알이 계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총알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재산이 100조가 있어도 독일군의 위에서 폭격을 하잖아요. 엄청난 유명한 부자야, 건방지게 나를 갖다 폭격하지 마. 독일의 폭격기가 그걸 가립니까?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탄은 계층과 계급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는가 하면은, 어차피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1000억짜리 빌딩을 갖다 지켜줘야 되는데 나 혼자 못 지키거든요. 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나랑 같이 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멸시해왔던 가난했던 그 노동자들이라고요. 전쟁을 해보니까 전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지 우리 가문이 고생해서 만든 빌딩을 지킬 수 있고 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세금을 내가지고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워페어를 위해서는 웰페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전 겪으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해놔야겠구나.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잘해놔야지 이 사람들이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나라를 지킬 때 우리하고 같이 내 옆에 나란히 총을 들고 싸워주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실리콘밸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는 영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동부에 내렸잖아요. 다들 해적하던 사람이 미국 동부에 내리고 나서 동부에서 국가가 만들어, 국가 또 간섭을 막 하자, 세금 내라 뭐 하라면은 아이고 귀찮다.
전통적으로 이 자유로운 영혼이 영국과 미국의 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세금 내라, 괴롭힌다, 그다음에 어디 가서 선거 참여해라, 뭐 하라, 귀찮게 하면은 또 떠나요. 마차에 가족들 싣고 서부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뭐 깔린 게 땅이니까 계속 서부로 가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서부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해적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좀 봐요. 결국은 노마드, 밖에서는 해적이라 부르고요. 땅에 내리면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노마드가 됐고, 이 노마드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가지고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제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영미를 이끌어왔던 그 노매딕한 해적계 정신, 끊임없이 팽창해 나가고, 그다음 국가를 갖다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그 꿈, 열망,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실리콘밸리를 이끌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이 노마드에 가까운 CEO 그룹들. 가급적 국가가 터치를 안 해주면 좋겠다. 국가의 사이즈를 갖다가 큰 국가가 아닌,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하는 공화당을 갖다 지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국가가 있어야지 세금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뭐 치안도 할 수 있는 거고. BTN 노동자들은 국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고요. 이러면서 지금 실리콘밸리가 일종의 대선을 앞두고 두 개의 그룹을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